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한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키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부서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볼 때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뿐인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진 74세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우유도 열심히 마시고 칼슘도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4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관절이 부러진 환자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골절 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뼈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때문에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우유 속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뼈 건강에는 칼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 콜라겐 같은 것들도 똑같이 중요해요. 또 나이가 들면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거든요. 운동을 피하면 뼈가 급격히 약해져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뼈로 가지 않은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뼈 건강 상식들을 완전히 뒤바꿔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신 방법들이에요. 먼저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뼈가 빠르게 약해져요. 남성분들도 7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도 줄어드는데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뼈를 새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두 번째는 만성 염증이에요. 우리 몸에 계속 미세한 염증이 있으면 뼈를 부수는 세포들이 활발해져서 뼈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요. 특히 뱃살이 많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위험해요. 세 번째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뼈에 자극을 주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자극도 줄어들어서 뼈를 만드는 신호가 약해져요.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87%가 악력이 정상보다 낮아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신 박순자 씨 68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열심히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1년 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셨고 최근 검사에서 골밀도가 더 나빠진 걸 확인하고 절망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권해드린 것은 칼슘 보충제를 줄이고 대신 운동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알려드릴 뼈 강화 운동을 매일 15분씩 하셨는데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허리 골밀도가 8%, 고관절 골밀도가 5%나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뼈를 만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법은 원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개발된 건데 무중력 상태에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걸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맞게 개량한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뼈 두드리기예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머리뼈부터 시작해서 목뼈, 쇄골, 갈비뼈, 척추, 골반뼈, 팔뼈, 다리뼈까지 전신뼈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뼈의 압력이 가해져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성화돼요. 뼈에는 압전 효과라는 게 있어서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생기고 이 전기가 뼈 세포들을 자극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게 해요. 두 번째는 발뒤꿈치 찍기예요.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바닥에 내려 찍는 거예요. 30번씩 3세트 하시면 돼요. 이때 체중이 발을 통해 다리뼈와 고관절로 전해지면서 그 부위 뼈 밀도를 증가시켜요. 처음에는 살짝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뼈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세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예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데 20개씩 3세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손목에 체중이 실려서 손목뼈가 자극을 받아요. 손목뼈 골절은 골다공증의 첫 신호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는 한발서기 운동이에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30초씩 서시는 거예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5세트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기르고 낙상 위험을 40%나 줄여줘요. 동시에 서 있는 쪽 다리에 모든 체중이 실리면서 대퇴골에 강한 자극을 줘요. 이 네 가지 운동을 매일 15분씩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뼈가 튼튼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뼈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단과 생활 습관이에요. 먼저 식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칼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짙은 녹색 채소예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만 먹으면 혈관에 쌓일 수 있지만 비타민 K와 함께 먹으면 뼈로 정확히 가요. 단백질도 정말 중요해요. 뼈의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칼슘은 그 콜라겐 위에 붙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콜라겐이 철골이고 칼슘이 시멘트인 셈이죠. 철골이 약하면 아무리 시멘트를 많이 발라도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멸치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가 모두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최고예요. 작은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철호 씨 71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작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물 치료도 받고 계셨지만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권해드렸어요. 특히 매일 아침 케일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멸치볶음을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오후에 30분씩 산책을 하시도록 한 거예요. 8개월 후 검사 결과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됐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게 되셨어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먼저 햇빛을 쬐는 거예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쬐셔야 해요. 이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게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뼈가 재생돼요.
이 시간에 잠을 안 자시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뼈를 파괴해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술도 되도록 줄이세요. 담배는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고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이제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특별한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동요법이에요. 서서 발가락으로 몸을 미세하게 떨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하시면 뼈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요. 진동이 뼈에 미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목욕이에요. 앱솜 솔트라고 하는 황산 마그네슘을 욕조에 풀어서 목욕하거나 조격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줘요.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골수 수프예요. 사골을 48시간 이상 푹 끓여서 콜라겐을 우려내는 거예요. 끓일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칼슘이 더 잘 우러나와요. 이 골수 수프에는 뼈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냉온 교대욕이에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교대로 맞아서 혈액순환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뼈로 영양소 공급이 잘 돼요. 다섯 번째는 홍화씨 요법이에요. 홍화씨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사례로 이영희 씨 73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 압박골절로 3개월간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그 후로 허리가 많이 굽어지시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골밀도도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뼈 두드리기와 벽 팔굽혀펴기만 하셨는데 점점 다른 운동들도 추가하셨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꾸시고 매일 햇빛도 쬐시고 골수 수프도 일주일에 2번씩 끓여 드셨어요. 1년 후 골밀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현저히 개선된 거예요.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도 혼자서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천천히 변하는 조직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하고 진짜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1년 정도는 계속 하셔야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2년마다, 남성분들은 65세 이후 2년마다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더 쉽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도 함께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심혈관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방법들이에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량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져요. 골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여행도 다시 다닐 수 있고 손주들과도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뼈 건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뼈가 다시 20대처럼 튼튼해질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효과를 보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